안녕하세요. 어, 너무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선 구마사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한 작가로, 그 드라마 작가로 이름을 올린 박계옥, 젊은 나이에 52세면 이 사람은 영원히 퇴출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에 아주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연변 출신으로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적도 귀화했지만 첫 번째 데뷔 작품을 보면 돈을 갖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은 얼마나 단순무식합니까? 돈만 주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이 사람 소속이 자핑 픽처스라는 데인데요. 이게 또한 웃겨요. 뭐냐면 이 자핑의 한국 법인의 이사가 조선족 출신인 안은주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은주는 교육 웹사이트도 갖고 있지만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친중을 넘어서는 그 중공이 지금 한국을 동북공정 등으로 넘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한 문화공정이죠. 그 속에서 한국의 작가나 또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것에 그것을 받아먹고 나라를 파는 매국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국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화를 몽땅 갖다 바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계옥 퇴출, 영원한 퇴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해도 됩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구마사라는 거는 마귀, 죽음 이런 것과 관계되잖아요.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이거에 관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이 시놉시스라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전체 개요를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로마 교황청의 도움으로 건국됐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역사 왜곡을 맘대로 해도 됩니까? 이게 아무리 무슨 판타지 어쩌고라 하더라도 이것을 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왕실의 그 채통을 완전히 깔아뭉갠 겁니다. 조선 왕이 왜 신부한테 술을 따르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완전 찌라시 같다. 이렇게 이 사람은 발언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박계옥.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만 주면 뭐든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가톨릭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예수회 문재인이 쥐고 있고 중국 예수회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나요? 한마디 말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종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역사를 찬탈해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문화 공정도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찬탈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매국행위입니다. 완전한 매국행위죠. 이런 걸 놔두면 됩니까? 돈에 나라를 팔아먹는 건데. 그래서 개인 국민들이 있기에 망정이지 이 윗대가리 사람들은 자기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하겠다. 이런 인간들이 세고 센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부엉이에 관한 기록도 자꾸 인용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언제부터 부엉이 대장, 부엉이에 대해서 한국이 그렇게 많이 친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명나라랑 국경이 있었다고 당시 제작진들이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진족과 국경을 맞닿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역사 왜곡뿐 아니라 이것은 판타지물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있는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 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한 4-5편을.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찬탈 과정도 보통 그 격이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혐한 성향이 이 작가한테 있는 것이 과거에도 철인왕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풍으로 다 개작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거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인과 아벨 뭐 이런 드라마도 이 사람이 썼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카톨릭적인 종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이 사람 첫 작품이 돈을 갖고 튀어라예요. 동국대를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좀 불교적인 성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물질적이어서 됩니까? 이 사람 뇌속이 이상한 거고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이 인간 자체는 한국 문화 찬탈을 하는 데 있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퇴출돼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중국 컨텐츠 제작사와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것을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호흡하고 이제 그거 방영을 안 한다 그러고 끝났는데 지금 그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자본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중앙매스컴 홍석현 씨가 하는 거기 JTBC 스튜디오도 1,000억 원의 자금을 텐센트 중국 자본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갔을 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야지 지적 재산권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서도 또 그것을 또 가져가겠다 중국 내에 그럼 또 팔고 이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무슨 이렇게 하기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 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뉴라는 데 또 그 중국 자본이 뭐 535억 원, 뭐 또 150억 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계약 단계겠죠? 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한국 콘텐츠를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콘텐츠를 뭐 다운로드 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 중간에서 하는 그런 중간 미디어를 잡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국제적인 벌금을 물려도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문화 콘텐츠를 위한 변호사라든지 그 법률 로펌이 있으면 따로 있으면 국제 로펌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 플러스 물질적인 것 두 가지 다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텐센트 그러면 그 중국 자본으로 크잖아요. 근데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한국에 그 교육정보 또 에듀파인 결제 체계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료 창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이거 모르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 인식기 그런 게 중국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얼굴 인식에 대한 데이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더 국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13,573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택 4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저항하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몰상식이 아니라 도를 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식이 이렇게 커서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요새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강조하지만 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거. 그거 하나로도 그분은 대단한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샀으면 소유자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33% 정도를 그냥 빈집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택이 막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투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도 지금 투기성으로 지어진 그 아파트 촌이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더 불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좋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이런 것을 중간에서 한국민을 위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한국 자본들을. 그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건데 정부가 손 놓고 일부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경우도 이분이 얘기한 거 보면은요, 흥미로워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박상우? 이분이 그럴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은 어떤 정도로 강하게 자기 문화를 보호를 하고 있냐면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타이틀은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 중국식으로 뭐 빨갛게 이렇게 그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무슨 마라탕 뭐 이런 거 먹는 거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촌을 이루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냥 깔끔하게 오히려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따라해요? 이거 완전히 그 강원도 쪽도 그렇고 한국은 완전히 어서 한국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자세예요. 우리는 속이니까 뭐 어쩐다?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왜냐하면 아주 깊숙이 그 자본 침식, 문화 침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스컴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한국은 자본 잠식뿐 아니라 그 문화 찬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겨우겨우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그 작가가 쓴 조선 구마사를 퇴출시키긴 했지만 이게 한번 나타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 해가지고 어떤 강력한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단순하게 무슨 어리부리하게 지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왜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 여야 양당이 누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정책적으로는 대비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치세가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오뎅쇼를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거리에 나서서 뭐 얼굴만 알리면 됩니까? 지금 SNS 시대예요. 정책을 알리고 토론하게 하고 좀 더 그렇게 국민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진행시켜야죠.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